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8월 12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계속 괜찮은 모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은 별로였죠. 다우는 좀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이 윗꼬리 달린 영망치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0.58%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자, 다우도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캔들상의 모양이 윗꼬리 달린 영망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고점에 대한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바닥 대비 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가 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양봉을 좀 뽑아주면서 마감이 됐죠.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상승을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꺾이는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좀 관심 있게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좀 여러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는데요. 크래프톤부터 매매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오늘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요. 장 후반부에는 윗꼬리 달고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요런 자리를 좀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오전장부터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와서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해봤고요. 자, 그동안 인터넷 게임 관련한 종목들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크래프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근데 오늘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아침서부터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첫 눌림 자리에서 공략이 잘 됐고요. 여기서 거의 최저점에 매수가 됐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위쪽에서 일단은 75% 정도 수익권에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홀딩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래쪽으로 거꾸로 빠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다가 이렇게 저점을 깨고 이탈하는 모습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하고 매매 좀 마무리했고요. 자, 크래프톤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장 초반에 강하게 돈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분할로 매수했죠. 그리고서 고점 뚫을 때 위쪽에서 75% 정도 물량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겼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홀딩을 했는데 제 매수가 위쪽에서 뭐 충분히 또 수익권에서 매도하긴 했습니다. 이런 자리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탈을 시켜서 여기 이제 음봉 떨어지는 거 보고 바로 매도하고서 나머지 물량도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크래프톤 수익으로 좀 잘 마감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레인보우틱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레인보우틱스 이제 로봇 관련주죠. 오늘 이 종목이 또 전고점을 뚫고 가는 자리였거든요. 이런 몸통 자리, 꼬리 자리를 뚫고 가는 자리여서 아래쪽에서 얘는 또 일정한 박스권을 뚫어낸 자리여서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생각보다는 이 슈팅하는 힘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장 초반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2차 파동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좀 대응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죠. 그래서 첫 눌림 줄 때 이 종목도 아래쪽에서 매수가 잘 돼서 빠르게 저는 일단은 2차 파동이니까 조금 뭐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저는 전량 수익을 딱 챙겼는데 챙기자마자 그냥 꼬꾸라지더라고요. 폭탄 날라오면서. 그래서 저는 다행히 위쪽에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자, 이렇게 매매했죠. 자, 이렇게 슈팅 이후에 첫 번째 눌림 자리 줄 때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이렇게 초반에 강했던 이유는 현대차가 이 미 보스턴에 한 5천억 들여서 로봇 AI 연구소 설립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현대로템 관련한 이슈도 좀 있었어요. 현대로템과 테러 작전용 로봇 개발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재료가 빵빵한 재료들이 좀 터졌는데도 강하게 슈팅을 못 해준 부분이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자, 세 번째 종목 현대로템 매매를 했습니다. 현대로템도 장 초반에 좀 좋았거든요. 오늘 2차 파동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강하게 아침서부터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요 고점 자리를 이제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제가 이걸 대응을 했다가 이 종목은 좀 손절이 나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서 고점 자리 뚫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눌러줄 때 매수를 했는데 이런 자리까지 이탈이 나와서 얘는 여기서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좀 손실로 마감이 됐고요. 현대로템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눌러줄 때 매수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권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보통 같으면 제가 정고점 자리에다가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데 조금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빠져서 이런 자리에서 일단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좀 기다려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엔 여기서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손절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현대로템 이렇게 이제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대명에너지를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대명에너지가 장 초반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그나마 어제 가장 강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개별주 중소형주 테마주 종목들이 좀 연이은 슈팅을 강하게 뿜어주질 못하고 또 테마의 형성 강도도 좀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부 뭐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들 권리락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뺀다면 진짜 강하게 시장을 좀 주도하는 당일 주도주급 그런 개별주 테마주들은 없었다라고 보고요. 대명에너지도 어제 좀 강했는데 오늘 좀 2차 파동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슈팅이 좀 나오다가 어느 정도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더 뿜어주질 못하고 그대로 또 아래로 빠지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하긴 했어요. 이 초가 자리 근처까지 빠져서 제가 여기 근처에서 일단 매수를 했고요. 좀 지켜봤는데 반등이 강하게 없어서 그냥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익으로 대명에너지 좀 매매 마무리했고요. 자, 이렇게 매매했죠. 자, 이렇게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좀 조정 줬다가도 이런 전고점 뚫으면서 2차 파동을 좀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진짜 시장 주도주로 좀 만들어지는데, 아래쪽으로 좀 빠졌죠. 그래서 시초가 근처에서 일단은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조금 위쪽에서 매수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강하게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라 바로 수익권에서 좀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마지막 종목 두산 퓨얼셀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은 어제 이제 수소 관련한 대장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일봉상 위치가 별로죠. 이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 딱 마감이 돼가지고 오늘 어, 강하게 2차 파동을 좀 만들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2등주, 3등주 격으로 움직였던 뭐 SL 퓨얼셀, 범한 퓨얼셀 이런 애들이 오히려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이제 이렇게 윗꼬리 달고서 2, 3등주 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슈팅이 나왔거든요. 범한 퓨얼셀이 오늘은 강했던 종목이고 이렇게 강하게 슈팅을 뽑아줬어요. 이때 이제 상승률을 보면 이게 한 15%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대장주였던 두산 퓨얼셀이 상승이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은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범한 퓨얼셀, S 퓨얼셀이 막 15%, 10%대 상승이 나오길래 제가 이제 여기 근처에서 일단 좀 매수를 해봤어요. 이 종목도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구간 좀 수익을 챙기고 바로 이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여기서 이제 얘가 슈팅을 못하고 그냥 계속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15%까지 범한 퓨얼셀이 쏘는데 얘가 안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사봤습니다. 조금 샀는데 슈팅이 나오길래 바로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퓨얼셀까지 매매 마치고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특징주 진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가장 좀 힘이 없는 이 개별주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별로였던 시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HYTC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좀 들어가야 될 종목인데 이게 상한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장 막판에 결국에는 윗골이 달리고 마감이 됐는데 오늘 이 종목이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수급만 강력하게 들어왔고 거래대금 2,700억이나 터졌는데 이슈도 없고 단지 수급만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 상한가를 좀 굳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고, 자, 이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생산성 직결되는 핵심 부품 삼성, LG, SK에 모두 공급을 하는 이제 기업인데 그게 좀 부각이 돼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분봉상 흐름 장 초반에 좋았거든요, 이게. 상한가를 찍고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와서 제가 이제 첫눌림 자리 이거 당연히 노려봤죠. 네, 여기 이제 첫눌림 자리 좀 기다렸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슈팅이 나올 때 여기 돌파 나올 때도 제가 눌림 좀 기다려서 아래쪽에다 매수되게 해놨는데 그냥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서 이거를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이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상한가가 자꾸 풀리면서 쭉 행보하다 결국에는 막판에 상한가 굳히질 못하고 윗골이 달리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좀 상한가에 들어가고 다음날도 좀 불을 뿜어주는 강한 종목의 특징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들의 출현이 좀 많아야 이 테마주, 개별 재료주 이런 종목들을 좀 매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순환매에 좀 집중이 되는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좀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종목 좀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휴스틸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거 거래 대금 보세요. 이거 거래 대금 100억도 안 터졌습니다. 69억, 70억 정도 대인데 이게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52주 신고가인데 이거 분봉상 움직임 보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뭐 아주 조금 수급 들어왔거든요. 이거 20 한 4억? 24억의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봉에서 들어온 거는 한 11억. 이거 뭐 진짜 조막선 세력도 아니고 이거 개인 투자자 그냥 좀 자금 어느 정도 굴리는 분이 매수를 했다 그래도 이거 상한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뭐 뉴스도 없습니다. 이슈도 없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움직임 보고서 참 진짜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종목은 진짜 매매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참고하는 정도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스틸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태웅 로직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일봉상 위치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오늘 수급은 괜찮았거든요. 2천억이나 들어왔고, 분봉상 움직임도 괜찮게 움직였죠. 이런데 이제 돌파 매매 하기도 좋았던 종목인데,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봉상 위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켜만 봤고요. 결국에는 뭐 슈팅이 좀 나왔죠. 이런데 돌파 매매 대응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이 종목도 윗골이 달리고 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강하게 뭐 한 25% 이상 마감을 하는 그런 수급도 아니고 그리고 일봉상의 위치도 좀 별로고요. 다만 이제 거래 대금만 좀 터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셀바이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박셀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움직임 좋았죠. 근데 얘가 이제 파동상으로 3차 파동이 다 나온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하게 1차 파동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2차 파동 나왔고 3차 파동으로 들어갔죠. 이게 어제 종가 베팅 모양이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봉의 길이가 길어서 이걸 종가 베팅 하기는 진짜 애매했는데 결국엔 뭐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도 좀 달리면서 상승이 좀 나왔죠. 이게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상 발표인가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분봉상 움직임도 장 초반에 좋았습니다. 이게 갭 띄워놓고 좀 횡보하다가 이런 자리 돌파할 때도 대응하기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눌림이 없죠. 최근에 이제 돌파 매매 대응 종목들의 흐름이 이렇게 눌림을 주지 않고 그냥 슈팅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눌림을 주면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음봉으로 이렇게 폭탄을 날려버리는 진짜 어이없는 그런 흐름들이 많아서 제가 최근에 이제 거의 돌파 매매 대응을 거의 안 하죠. 눌림 매매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시장의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눌림 매매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오늘 눌림 매매 대응했으면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이게 매수가 됐어요. 제가 원하는 이제 매매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면.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이게 3차 파동 구간이니까 일봉상 높잖아요.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기가 막히게 또 슈팅이 나왔죠. 매수했다면 뭐 11%가 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수익 잘 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돌파 이후에 눌림이 없잖아요. 그냥 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어떤 돌파의 움직임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내가 돌파 매매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돌파할 때 진짜 쫓아가는 매매를 해야 최근 종목들의 돌파 매매 대응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파동이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어느 정도 좀 시세는 마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좋은 흐름이에요. 양봉을 뽑아주면서 계속 이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어제 고점 경신을 했죠. 자,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255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제가 괜찮은 흐름일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음봉 5일선 이탈을 할 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제 위쪽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다면은 2550포인트 터치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음 주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뭐 특별히 악재가 나올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하죠. 미국 시장이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윗꼬리 달린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상투 캔들 모양인데 오일선은 지켜주는 흐름이라 다음 주 오늘 저녁과 이제 다음 주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이제 양봉을 뽑아줬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양봉을 뽑아줬죠. 근데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충분히 상승할 위치만큼 온 겁니다. 얘는 800포인트도 돌파를 했고 여기 무너진 저점 라인인 830포인트도 일단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할도를 했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오버슈팅 해갖고 121선을 터치를 한다. 이거는 진짜 오버슈팅이죠. 만약에 이런 데까지 터치를 하는 슈팅이 나온다면은 정말 이런 구간에서는 최대한 이제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그다지 뭐 나쁘진 않았는데 외국인이 매도 수급으로 좀 바뀌었죠. 근데 뭐 매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연속적으로 한 3일 정도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되는 상황에서 매도 수급의 연속성이 발생을 한다면 시장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플러스로 수급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2550을 좀 목전으로 목표를 잡고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상승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국내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수급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언제라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예,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